출마선 업문. 저 송하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정부의 23년 마지막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세종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3번의 총선, 12년의 시간 동안 민주당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와 성원을 모아 민주당에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시켜 주셨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은 국회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앞장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만 논하며 시간을 끌 뿐 민주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올해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하고 올해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은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외치다 허무하게 저버린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취임 1년 만에 지켜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과업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 국회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민주당은 그 당연한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며 미루고 생색내기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단편적인 과제들로 시민과 장난하지 않겠습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한다는 각오로 세종시 발전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역에 대한 진정성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중앙정치에서 세종의 문제들을 의제화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세종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세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20년 전 계획에 얽매여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세종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도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제2수도로서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제2수도가 된다는 것은 경제도, 교통도, 문화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하나를 더 유치하고 버스 노선 하나를 더 만드는 것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치원읍과 면지역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이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점을 벗어날 때입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넘어서는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담기 위해서는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읍면지역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이 성장할 때 세종이 비로소 대한민국 제2수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변화, 더 큰 세종을 그리겠습니다. 행복도시 특별회계 2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종시 개발을 위한 행복도시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도시 51조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액을 2003년 기준 8조 5천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 중추 기능에 대한 건설 계획이 추가되었지만 법 개정 없이는 이를 넘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종의 도약을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 20년 전 법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정치인도 세종시를 대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시법을 전면 개정하여 특별회계 한도액을 23년 기준 20조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4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이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 제2수도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전폭적 예산 투입으로 세종시 제2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행특회계를 통한 읍면지역 투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도시법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기반시설 구축 등 최소한의 영역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2수도의 기능을 담기 위한 읍면지역 개발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옛 연기군 전체와 북악면, 장군면까지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더 큰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 송하영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세종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보낸 대학 시절 외에는 고향이 좋다는 이유로 평생을 세종에서 살았습니다. 교수 시절 매일 공주로 출퇴근하면서도 교수인 한양대학교 교수인 남편이 지금까지도 20년 가까이 KTX로 서울 출퇴근을 하면서도 세종이 좋아 세종에서 세 딸을 키웠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곳, 부모님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일컬으며 그 지역구 출신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후보들과는 다른 세종을 향한 진정성이 있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이 평생을 살았고 또 평생을 살아갈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세종에서 변함없이 보수정당을 지켜온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저희 개인적 영달을 바라지 않고 보수의 가치 그리고 세종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모든 지역 인사들이 당을 외면할 때 저는 보수를 위해 기꺼이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세종을 위해 뛰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직접 윤 대통령께 건의하여 공약한 것도 바로 저 송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통과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몇 달간 밤낮 없이 위원장실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안건 상정을 이끌어낸 사람도 바로 저 송하영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몇 년을 돌아봤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종시와의 약속을 지킨 정당은 누구였습니까? 검증된 정치력, 지역에 대한 진정성, 힘있는 정부, 여당의 일꾼, 저 송하영이 세종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이 걸린 필수적 과제입니다. 출산율과 인구 감소, 세종시가 성장해야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세종시의 진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세종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 송하영은 세종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큰 세종, 큰 정치, 세종의 새로운 도약을 송하영이 이끌어내겠습니다. 세종을 바꾸는 가장 빠른 선택, 바로 저 송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세요. 네. 밥 먹으러 가야 돼서 그냥 짧게 좀 팀 세종시당위원장 자격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종갑도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뭐 대장 논의가 나오고 의회에서는 지역 일각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향을 찾았던 분들 사실 허무한 이런 것을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과 중앙단의 정선이나 생각과 사야 된다는 의견을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 다른 좋은 후보들이 출마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들과 같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한 경선 또 흥행, 이 선거 경선에서의 흥행을 이끌어내가지고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 송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사랑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남여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해서 많이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저도 대전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조치원 얘기 많이 나오고요. 원주민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인구수가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 돼버렸어요.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이주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연기군 출신이시고 여기 떠나지 않고 살아주셨습니다. 새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원래부터 살았던 분들하고 적응이 안 돼서 떠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으셨죠? 주변에 공주라든가 대전 유성구 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잡아야 인구수가 늘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새로 이사 오신 분들, 새로 들어온 인구 그분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점. 예, 주변에서 오신 분들, 예, 그분들과의 그 인구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약 내용을 구체적인 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큰 세종, 큰 정치라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는 뭐가 담아 있냐면 그 여태까지 저희가 8조 5천억 2003년 기준으로 8조 5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003년에 8조 5천억이 지금 GDP 디플레이터로 해서 환산해 보니까 17조 1천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도시에서 입주하신 분들을 위한 가장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산을 따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지, 문화, 예술, 또 교육 이런 거에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읍면 지역에다 모든 예산을 퍼붓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사실 주유소 하나 지을 땅도 없거든요. 예정지 몇 군데 이제 간신히 남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더 큰 충청, 이제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게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더 큰 세종, 물리적으로도 큰 세종, 또 경제적으로도 큰 세종, 어떤 행정적인 힘도 큰 세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저는 그냥 주변 대전이나 충남에 우리가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골 읍면 지역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된 예산을 끌어와서, 지금 그거를 설명드리자면 17조 1000억에 정확히 17조, 우리가 그 8조 5천억을 예산을 세울 때 국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디플레이터, 이 GDP 디플레이터로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저기죠, 상승률, 그렇게 봤을 때, 물가지수 상승률로 봤을 때 17조 1000억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국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2003년에 국회 얘기가 없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 17조 1000억에 우리가 국회를 칠 수 있는 한 4조 정도, 이 정도를 더 넣어서 20조로 우리가 만들고, 일단 예산이 커져야지 우리가 무슨 혜택을 베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읍면 단위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대기업도 끌어오고, 그 읍면 단위에다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큰 놀이공원도 유치하고, 이런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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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뉴시스의 송성일입니다. 그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네. 예,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다시 질문드리는데, 네. 그 이규순 전 차관 관련해서 네. 어떻게 이규순 전 차관 보도 자료를 보니, 네. 예, 뭐 유력 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자신이 이제 나올 것 같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네. 아까도 뭐 토박이론 디지털 등등 많이 얘기하셨는데, 많이 준비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결정되거나 전략공천위원회가 구성진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안 보이던 후보가 새로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전략공천이 거의 뭐 유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간에 도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위원장님의 포지션과 앞으로의 향후 그 활동은 어떨 거고, 만약에 뭐 국민의힘 아까 보수 얘기하셨는데 오랫동안에 몸 담으셨는데, 만약에 어그러진다면 그 이규순 전 차관과의 그 행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100% 단언하건대 한동훈 비대위에서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을 믿으셔도 좋고 저승화영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태인 이문성 기자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통 질의사항이고요. 지금 세종시가 이제 개발이 30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마무리되면서 지금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뭔가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들판에 문화유산이 아직까지도 들판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은 안 넘었고요. 또 27년도 앞으로 또 정원 박람회 또 행사도 큰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을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이 들과 산과 그리고 LH 창고에, 또 어느 지역에는 뭐 개인의 소장되는 문화유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보님의 견해 역할, 그 견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종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걸로 사자면 연동면에 그 장욱진 화백 기념관 이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운주산성, 또 연기향교, 뭐 광제사의 뭐죠, 낙화, 이런 무형문화재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순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소중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죠. 그거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대중 경제의 부록입니다. 잠깐 오늘 기자회견 축하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읍면 지역을 아까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최민호 시정에서는 같은 여당이잖아요. 근데 인허가에 너무 난색하다. 그래서 사업에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은 우리 여기 예정 지역에는 뭐 LH나 행복청에서 다 관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땅은 다 읍면 지역에 있고 조치원, 전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허가를 쥐고 있는 저 최민호 시정에서 너무 인허가 난삭해서 뭐 난개발을 이유로 했던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네? 말만 뭐 읍면지역 발전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다 인허가를 잡고 있는 시정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최민호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어떤 신하고 만약에 당선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구에도 어떻게 좀 인허가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해줄 것인지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잖아요. 그듯이 그런 생각을 어디까지 갖고 계신지 아니면 또 최민호 시장하고 어느 대화를 잘 되고 있는지. 네, 시장님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당 위원장이고 시장님께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1월 2일 날도 저희가 신년 할애식을 시장님이 저희 시당으로 오셔서 일부러 방문해 주시고 저희가 할애식을 했고요. 지금 우리 권오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 기간에 좀 들여다보고 시장님과도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개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행복 그 예산을 20조 정도로 하신다고 했고 2004년도 기존 8조 5천억을 단순히 GDP 디플레이터로 이번에 물가상승률로 하신 거죠? 네네. 당시에 2003년도 이 8조 5천억은 이 산정하는 데는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건 아시나요? 글쎄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원래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이전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넘어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다가 경제 특구를 했습니다. 그때 경제 특구 할 때의 예산액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발해서 지방에는 뭐를 안 주냐 라고 해서 균특회계가 있어요. 근데 그 균특회계하고 선택과 집중한 그 예산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 제2수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균특회계 플러스 세종시에다 늘 나머지 액수를 선택과 집중한 것과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8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단순하게 물가 상승률로 해서 17조라고 말씀하셨죠. 네. 선택과 집중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가서의 이 액수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원희룡 장관이 주재하는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물가 상승률 그것만 반영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를 제2수도로서 완성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국회 짓는 돈이라도 더 내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죠. 네. 아유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